안녕하세요. 벌써 17번째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으로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의견 차이로 여러가지 마찰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성향을 파악했는지 큰 마찰 없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 버팀목마다 사이즈를 따로따로 재어갔는데 오랜 세월의 탓일까요? 버팀목이 조금씩 휘었는지 잘 맞지가 않나 봅니다.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자 포기했는지 다른 것부터 끼워볼 모양입니다. 옆자리는 그런대로 사이즈가 맞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부분은 버팀목을 살짝 깎아낼 것 같습니다. 한국 공사 비용으로 치면 엄청 적게 들어갔지만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자재값도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장모님도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생전에 집을 새로 수리하니 매일매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기서 나오는 엔돌핀으로 건강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부분에 끼워 맞출 부분을 재단하는 중입니다. 매번 했던 말이지만 장갑이라도 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인부들이 올 때마다 제가 장갑을 새로 드리는데도 절반 이상은 저렇게 맨손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이제 화장실도 미장 작업과 함께 타일, 도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충 예산을 뽑아보니 화장실만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작은 화장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설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수, 온수, 방수, 타일, 변기, 세면대 등 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즈벡 스타일로 방수 안하고 타일도 안하고 그냥 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엑셀 파이프로 냉온수 끌어와서 대충 씻을 수만 있게 한다면 큰 돈은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황하는 김에 웬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 말씀대로 양쪽 옆집 벽도 저희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LPG 가스통으로 물을 끓여 세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순간 온수기를 먼저 구입한 것입니다. 온수기를 설치하려고 설치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110만손, 약 11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까지 이 집을 공사하면서 비교를 해보니 우즈벡 공사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지하수를 연결해 주신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30만손 3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그동안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드렸더니 속된 말로 이젠 약간 저희를 호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해주시면 다음번에 공사할 때도 불러준다고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존에 틀이 있어서인지 후딱후딱 해치우고 계십니다. 우즈벡 햇빛이 엄청나기 때문에 색이 들어간 유리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색유리는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유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우즈벡은 차 유리 썬팅도 함부로 못합니다. 한국도 예전에 너무 짙은 썬팅은
과태료를 부과했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즈벡도 썬팅을 허락하고 있지만 정말 약한 정도의 썬팅만 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썬팅을 하려면 워낙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한 달 월급 절반에 버금가는 금액을 내고 과연 차 썬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즈벡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지방인 남한간 지역으로 갈 때 해발 3000m 정도 하는 침간산이라는 곳에 터널과 함께 검문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100% 여권을 보여주고 검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썬팅이 되어 있는 SUV 차량을 타고 타슈켄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문소를 지키던 군인들이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경례를 하더니 그냥 보내주더군요. 아마 높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우즈벡에도 여지없이 밤은 찾아옵니다. 다만 한국의 밤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이 비교적 시골인 이유도 있겠지만 딱히 도시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골보다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도 있고 거리도 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지만 그냥 한국 주택가 수준입니다. 다만 남한강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호텔과 식당, 술집 등이 모여있는 유흥가가 있는데 그곳만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혹시나 여성분들은 그곳에 밤에 혼자 다니시거나 혹은 여성분들끼리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도 하거니와 밤거리 여자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남자분들께서도 혹시 유흥을 즐기시기 위해 가신다면 반드시 아시는 현지인 동반하에 가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를 쓸 수도 있거니와 어떠한 것, 불법인 우즈벡에서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우즈벡의 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저의 우즈벡 밤은 오늘 이렇게 빨리 막을 내립니다.